그리고 사측과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은 경찰을 통해 조승수 위원실에 용역경비 300명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돈만 있으면 용병 사병을 보내는 현장을 병역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측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지혜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에게 폭력교사 등 혐의로 아산결책서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이나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일인데요. 9월 19일 날 경찰 관계자는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용역팀장 최근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CJ 시큐리티 소속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임용계약을 맺고 유성기업에 직접 고용된 척 했다고 임용계약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CJ 시큐리티 관계자를 불러 청문 과정에서 벌치는 등 회사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 신고를 했다고 들었었고요. 이번 경찰의 발표로 CJ 시큐리티 불법행위가 드러났으나 사측은 처음에 직접 고용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측의 사문서 위조 그리고 폭력행위 공무 집행방해 등 그 범죄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J 시큐리티를 통해 용역을 직접 고용했다고 주장했던 유성기업 사장은 유시영 사장의 책임을 좀 뒤로 꼬리자르기식으로 지금 빼버리고 사건의 책임을 CJ 시큐리티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성 현재 상황도 아직도 용역이 빠지지 않고 정문을 통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체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성기업이 대외적으로는 이미 다 복귀를 했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측과의 교섭이나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지금 징계위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1차 징계위 106명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106명 모두 죄송합니다. 106명 정도가 거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출근 정지나 정지, 그리고 해고자가 사측에서 양정을 낸 부분이 해고가 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측과 그리고 저희 징계위원회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경비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 2008년 대전 충북지구 포스모링크 사례를 보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 3월 6일 충북 옥천 소재 포스모링크에서 기습적인 직장 폐쇄를 전 그때도 단행을 했었습니다. 당일 조합원이 100여 명이 사내식당에 모였을 때 용역 경비들이 그때는 업체명이 VIP가 되었고요. 80명이 투입됐었는데 7일과 8일 식당 농성 침탈을 그리고 회사 측 8시부터 용역 경비 100여 명을 추가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천 경찰서에서는 용역 경비 추가 투입이 신고된 것을 알고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용역 경비 2대를 버스가 2대 오는 것을 서울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측과 노측의 대화를 이끌어내서 사전에 지금 폭력 상태가 일어나는 부분을 저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유성 같은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CJ 시큐리티가 먼저 신고를 하거나 아니고 대규모 용역이 투입된다 했을 때 경찰 서원하에서 이런 부분을 제재하고 중재를 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6월 20일 오전부터 시작된 부분을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경위들의 폭력 당시 경찰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한 사측이 대회용으로 낸 자료를 보면은 아산경찰서 정보과 사전 협조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날 당일 폭력 사태를 경찰이 묵인하고 또한 방관, 추정한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20일 경비 용역의 폭력에 항의했던 유성지의 가족대책위원들은 경찰 고위급 현장 책임자에게 왜 저렇게 폭력을 저지르냐, 저들을 처벌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찰은 사측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사태를 좀 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유성 관련해가지고 사회 집회를 좀 많이 가서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충돌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기부자로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도 쇠파이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에게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우리 조합원들을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큰
사태가 우려되니까 쇠파이프를 좀 치워달라 경찰에게 요구를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 안 했으니까 괜찮다. 쇠파이프가 안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폭력을 방관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도 쇠파이프를 하나씩 들고 있고 사용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경찰이 폭력 방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 경찰이 많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답은 그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경찰 관련해가지고 2월 22일 관련해서도 저희는 합법적인 그 집회 장소로 좀 이동을 하려고 했으나 단지 500m 거리인 부분을 4km, 7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다 200명 그리고 나중에 경찰 왔을 때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단 10분, 2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막는 상태에서 용역들은 뒤쪽에 경찰들은 앞쪽에 그 사태에서 저희는 맨몸으로 집회장소로 허가된 집회장소로 이동하겠다는 과정에 방패를 지키고 돌에 찍히고 그런 사태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펼쳐지게 됐습니다. 근데 언론상에는 저희 부상자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안 적이고 경찰만 110몇 명인지 다쳤다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특수수사부대 적해가지고 이례적으로 찾기 힘든 110몇 명 정도의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지만은 저도 수배자였습니다. 수배자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은 그 일방적으로 용역 경비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편파적으로 용역대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는 전혀 진전된 상황이 없고 이제 와서 국감 때문에 일부 수사하는 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비업법 추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다친 그 자료를 보면은 22일 것만 해도 저희 일반 타박상이나 이런 부분 빼놓고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 치료하고 뭐 몇 반을 꿰매고 뼈 골절되고 했던 사람만 25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사측이 아니라 검찰 측은 저희한테 이 부분을 위해서 벌써 실형을 때렸습니다. 실형을 내리고 있는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도 월급 가압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오고 있고 용역과의 문제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막고 차단을 했더라면 결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들이 마음대로 활기치게끔 내버려 둔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경찰이 개입을 하고 경찰이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막고 그리고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법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발단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주체가 어디였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에서 벌어졌던 사실 언론에 노출된 폭력 사태만 보더라도 사실 상당히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사실 그것이 비단 용역의 폭력뿐만이 아니라 경찰 그리고 검찰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구조적인 커넥션이었다는 이제 증언을 들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6월 22일 날 그 집단적인 폭력 사태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현장에 경찰은 뭘 했는가 이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증언의 진실에 다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분 정도 사례복을 하셨는데요. 좀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발제하신 윤병특 변호사님이 정말 어려운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